스타북스 오늘의 책은 먹어도 배고픈 사람을 위한 심리 보고서, 식욕 버리기 연습입니다. 저자 마리아 산체스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은 다이어트 방법의 문제가 아닌 심리적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식단 조절이나 약물 복용, 격렬한 운동을 하기에 앞서 개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출판의 감수를 맡은 유은정 정신과 전문의가 7가지 감정 유형에 따른 액션 플랜 처방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 주치의이자 라이프 스타일리스트인 우리나라 섭식 문제의 대표적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책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식욕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의 감수를 원장님이 맡으셨는데요. 네. 이 저자 마리아 산체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독일의 심리학자이신데 예. 본인도 체중이 많이 나갔던 고도 비만이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면서 심리적인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달으시고 또 심리학 전공을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 책을 감수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책에 이제 나오는 용어들 중에 섭식 장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약간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섭식 장애라는 건 어떤 문제를 일컫는 말인가요? 먹는 거라는 게 사실은 행동이잖아요. 예, 예. 그 행동에는 우리가 항상 생각과 감정이 앞서 있어요. 예, 예. 내가 먹을 때 심심할 때 먹는 사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먹는 사람, 이런 것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먹는 행동, 이게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예. 바로 섭식 장애의 한 가지죠. 특히 우리가 흔히 하는 거식증이라든지 예. 폭식증 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요즘에는 날씬한 분들 중에 예. 다이어트 강박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감수할 때, 책을 가져오셨을 때 제가 예전에 썼던 그런 내용들과 너무 동일한 부분들이 많고 다이어트의 심리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정말 세계적으로 다이어트는 역시 심리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정신과 의사로서 네.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한데요. 드문 케이스 같기도 하고요.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비만 클리닉을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그 당시는 국내에도 비만 클리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비만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 체중 감량하는 거를 도와주면서 사실은 심리 많이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심리적인 어떤 동기부여, 내가 왜 살을 빼야 하는가? 또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가 살이 빠져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실제로는 정신과 상담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만 클리닉이지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신과에 가봐라 이러면 선뜻 가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거부감도 많죠, 사실은. 예. 그런데 비만 치료를 하면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요즘에 이렇게 지내고 있다.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 또 집에서는 내가 이런 우울한 감정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죠.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섭식장애 환자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어떤가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여대생 5명 중에 1명 정도가 섭식장애를 경험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은 예. 비율이고요. 숨기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숨기나요? 생각해 보시면 예. 환자분들 중에서 오셔서 울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아프리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 나는 먹는 거 조절 하나 못해서 너무 음식이 풍요로운 세상이다 보니까 먹는 거 조절 하나 못해서 이렇게 병원까지 오게 됐다. 자기 자신이 동물 같다. 먹는 거 하나 조절 못하는 나는 정말 인생 낙오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숨기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5명 중에 1명 여대생들이 섭식장애를 갖고 있다는 굉장히 진짜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거를 조절하는 거는요. 배고픔을 어디서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저 배에서 위장에서 꼬르륵 예. 하기 때문에 다들 배에서 배고픔을 느낀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뇌에서
식욕 중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뇌로 어떤 뇌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되면서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라는 것이 포만감 중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지령을 내리지만 우리 포만 중추는 식욕과 성욕, 기분을 같이 관장하는 그런 어떤 코어에 있는 중추이기 때문에 이 이성의 뇌와 본성의 뇌가 싸웠을 때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항상 지나요, 진짜? 대부분 진다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예. 마음이 자꾸 가는 거를 예. 멈출 수 없고 아. 다이어트 돌입이다 하면 그날부터 머릿속에 먹고 싶은 게 막 둥둥 떠올라서 그렇죠. 다시 예. 내일부터다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본능의 뇌가 이성의 뇌를 이길 수가 없기 예. 때문에 단지 섭식장애는 마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원장님께서 지금 이 식욕 버리기 연습은 감수를 하셨지만 그 쓰신 책 중에 그래서 여자는 아프다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실제로 특히 그 여성들이 섭식 문제에 있어서 더 괴롭거나 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자분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아, 왜냐하면 예. 날씬함에 대한 압박감을 안 느끼는 분들이 없거든요. 실제 날씬한 여성들 중에서도 90% 이상이 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날씬한데도요? 아마 방송계에 계신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예. 그러실 거고요. 실제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많이 노출돼 있어요. 예. 시시때때로 TV 광고라든지 모델들 다 날씬하고 뭐 걸그룹 예. 방송에 나오는 모든 여자 연예인들도 날씬하기 때문에 날씬한 것보다도 뭐 기본보다 더 말라 있는 상태이죠.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미의 기준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자신감, 자존감 같은 것을 그런 날씬한 외모에서 찾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특히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꼭 저런 모습이 돼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섭식장애가 올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언급했지만 선뜻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다이어트 강박, 다이어트를 매일매일 시도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그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더 비만으로 이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느낀 거는 이 책을 통해서 책이 진료실의 어떤 상황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정신과 진료실 풍경을 보고 내가 한번 치료를 받은 느낌, 상담을 받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었는데 예. 제 책을 읽고 후기를 블로그에 올리신 분이 딱 그 말을 썼더라고요. 내가 진료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참 반가웠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식욕 버리기 연습 이 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감정적 섭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아까 원장님한테 드린 것처럼 섭식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데 감정적 섭식이라고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으니까 이게 좀 용어라든가 의미가 헛갈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쉽게 얘기하면 예. 배가 부른데도 계속 뇌로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계속 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정말 배고파서 배고픈 게 아니라 가짜 식욕이죠. 일종의 가짜 식욕. 실제로는 배고픈 게 아닌데 내가 느끼기로는 끊임없이 허기가 지. 예. 그렇군요. 그렇게 계속 어떤 먹고 싶다는 욕구가, 그러니까 위가 비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욕구가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끼니가 되면 식욕이 땡기고 배가 고픈 거는 어찌 보면은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음식이 주는 위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뭔가 이렇게 파전 같은 게 먹고 그렇죠. 싶고 그런 게 주는 다 음식의 맞습니다. 위로인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가짜 식욕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먹는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원하지 않게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사실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물을 한 컵 드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면 그거는 가짜 식욕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 내가 계속 끊임없이 배가 고픈 것이다 예. 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럴 때는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감정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허기가 지는 거지?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은가? 예. 너무 피곤한가? 예. 아니면 뭔가 좀 심심한가? 그런 거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죠. 아, 그렇군요. 뭐 뒤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나누긴 하겠지만 그런 이제 가짜 식욕일 경우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자기가 정확한 진단을 스스로 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걸 그냥 진단해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예. 책을 읽어보시면 예. 그 안에 자가 진단 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또 이제 진단 내리실 수 있고요. 스스로 내가 여기에 해당되네. 예. 어머 이거 내 얘기다. 예.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아. 또 감정적인 부분도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어떤 감정인지 뚜렷하게 나누진 못하더라도 예. 굉장히 환자분들의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도 비만 클리닉하고 이쪽 비만 스트레스 쪽으로 10년 이상 진료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한 7가지 유형 정도로 구분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7가지 유형으로 폭식의 유형을 나누고 각각에 대한 심리 처방을 내린 예. 게 있거든요. 예. 그 마지막 뒷부분의 챕터를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아까도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이렇게 날씬해지고 싶어 한다라는 그 욕구, 욕망 이런 게 아까 이제 뭐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사회의 탓만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욕구나 그런 본능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그 날씬함이 주는 권력. 권력이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날씬하면은 인정받고, 내가 좀 더 날씬함이 아름다움의 기준, 특히 여자분들 더 많거든요. 예. 그 사회적으로 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예. 개인이 갖는 어떤 자존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성격도 이렇고 직업도 이렇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체중이 적당한 정도로 나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이어트에 몰입하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예. 근데 사실 날씬한 사람 여자분들의 90% 이상이 나는 아직도 다이어트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내 자존감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자꾸 외적인 조건으로 찾다 보니까 그런 날씬함에 집착하게 되고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 왜 다이어트 하니? 이러면서 자기도 다이어트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럼 강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제가 주위 사람들을 봐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왜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는 걸까요? 다이어트는 사실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 식욕이라는 거는 예. 본능의 뇌에 속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 책에서도 저자가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환자분들이 오셔서도 늘 얘기하는 게 식욕 좀 제발 좀 없애달라. 식욕이 참 조절이 안 된다. 예. 그런데 사실 식욕이라는 거는 그 음식 중독이에요. 우리가 니코틴이나 예. 게임 중독, 예. 마약 중독이 있는 뇌의 부분이 있거든요. 예. 뇌의 측핵이라는 부분인데 예. 사실 음식에 중독되어 있는 부분, 탄수화물 또는 맥주, 또 초콜릿, 예. 단맛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뇌의 부분과 게임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의 활성화되어 있는 뇌의 부분이 일치돼요. 그런가요? 그 부분이 이제 측핵이라는 부분인데 예. 일종의 도파민과 연관된 중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음식을 내가 다이어트로 완벽하게 조절하겠다라는 생각은 중독을 더 불러일으킬 뿐이고 그 밑에 있는 내가 음식을 자꾸 왜 원하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걸 좀 다스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만 완벽하게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배고프지도 않는데 먹는 게 그 일종의 어떤 중독, 음식에 대한 중독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왜 그런 걸까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정신과 학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중독의 여러 부류가 있어요. 예. 뭐 마약도 있겠고 알코올 중독도 있지만 우리가 쇼핑 중독과 같이 행동 중독
행동을 많이 하는 예. 행동 중독이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 중독, 아. 다이어트 중독도 예. 이제 그 항목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논의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 중독되는 음식의 종류는 그러면 어떤 단 음식이 주로인가요? 아니면은 모든 음식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주로 이제 중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은 단 음식이나 예. 기름진 음식, 또 탄수화물 예. 이런 것들이 주로 더 중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아, 그렇군요. 그 섭식 충동,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막 식욕이 이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좀 일으키지 않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반복되는 대답이기는 한데 예, 예. 이성으로 컨트롤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조절이 안 되는 게 바로 먹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조절할 수 있는가 할 때 규칙적인 식사. 식사를 우리가 왜 그 자동차도 움직이려면 예.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 몸과 뇌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예. 그거를 아무 때나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식사가 우리가 허기가 덜 지고 예. 혈당의 어떤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균형을 잡기 때문에 좀 더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는 걸 좀 덜하게 해주고요. 또 기름지지 않은 음식, 약간 자극적이지 않은 예. 음식 있죠? 예. 그런 음식들이 좋고 또 숙면, 숙면. 피곤하지 않는 예. 거, 또 만족한 인간관계, 음. 어떤 뭐 불안한 관계라든지 예. 스트레스 받는 예. 거, 상사에게 뭐 이렇게 좀 꾸지람을 당한다든지 예. 또 그런 어떤 스트레스, 몸이 피곤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모두 그 뇌의 어떤 호르몬들이 변화를 시키거든요. 예. 그럼 그 호르몬들은 바로 식욕 중추에 작용을 해서 배가 고프다는 가짜 식욕의 지령을 내려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으로 너무나 손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집어넣게 그렇죠.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고도 비만 환자분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예. 식사 일기를 제가 적게끔 예. 많이 부탁드리는데 무의식적으로 먹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 환자분들이 일기는 뭐 어떤 음식 리스트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일기는 예.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거는 식사 시간, 시간. 음식 내용, 예. 그다음에 음식의 양 아. 거기까지 봅니다. 아. 저는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그런 거는 시키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다이어트 자체도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기 아. 때문에 하지만 음식의 패턴이라든지 내용, 그다음에 폭식을 하는지, 그다음에 시간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신지, 예. 밤늦게 먹지 않는지, 아침 식사 거르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점검을 해드립니다. 아침 식사 거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군요. 그럼요.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것들이 많이 예. 나와서 굳이 수첩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먹은 걸 기록하면서 모니터링 하는 거죠. 내가 내 입에, 내 몸에 무엇을 집어넣는지를 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비만 이제 그 뭐 다이어트 이야기에서 이제 비만 환자들 한번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비만이 온 사람들이 스스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자들이 원장님한테 찾아오면 그 비만 원인을 어떻게 찾아주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주위에서는 흔히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고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가요? 원장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예, 예. 도대체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예. 근데 실제로 식사 얘기를 보면 먹는 양이 상당히 되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먹는 것들이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고칼로리 음료수, 음료수. 주스라든지 과일 이런 것도 사실은 칼로리가 높은데 그거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또는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생리 전후 예. 또 임신과 출산은 사실 호르몬의 영향을 엄청 받는 예. 체중 변화도 굉장히 많죠. 예. 또 40, 50대 분들은 폐경기. 폐경기는 그 생리가 없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50% 이상의 여자분들에게 5kg 이상 체중이 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체중이 느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큰 연령별로 그런 시기들을 봐드리고 또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지. 호르몬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여성 호르몬도 있지만 갑상선 호르몬. 여자분들이 요즘에 갑상선 암, 갑상선 저하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똑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쉽게 살이 찔 수 있죠.
또 나이에 따라서 또 나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전에는 20대는 내가 밤에 라면 끓여 먹고 잤는데도 날씬한 체중을 그랬죠. 예, 유지했지만 예. 40, 50대 돼서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나이가 그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수록 10%의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고요. 그 이후로는 한 살 먹을수록 또 1%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진대사율이 그냥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그게 안에 계속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또 근육량 자체가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의 어떤 위축, 또 운동을 많이 안 하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일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대사량,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많은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원활하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찌시거든요. 근데 근육이 잘 없는 여자분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점점 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나이살이라는 게 실제로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흔히 그냥 핑계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 책에 이제 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를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비겁하고 나약한 내면의 돼지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돼지개가 그 내면의 돼지개라는 게 뭘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제 마리아 산체스 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제 그게 외국 사람의 어떤 저자라서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탓하는 나약한 내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위기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같이 도와드렸지만 자기를 탓하기 시작하고 나는 안 되나 봐. 내 살은 안 빠질 살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물리치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자동적으로 떠오르거든요. 나 이거 먹지 말랬는데 원장님이 또 먹었어.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서 식사 얘기를 막 보여주지도 못하세요. 그래요? 저 이번에 완전 망했어요. 이러고 특히 폭식증이 있는 분들은 폭식하지 않으면 말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음식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준비를 하고.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문 걸어 잠그고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자유시간으로 먹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얼마나 자멸감이 크겠어요. 그렇죠.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근데 제가 늘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망치는 생각. 도움이 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혼내지 않는 의사로 유명합니다. 그러세요? 오늘 이렇게 먹었지만 이거는 너가 왜 이렇게 먹게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에 먹는 거 줄 잘 못하셨네요. 이때 드는 기분이 뭐였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지. 그걸 자기 스스로를 막 비난하고 이런 그런 기회로는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원장님 말씀 중에 이제 폭식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폭식증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럼요. 뭘 폭식증이라고 그러나요? 2인분 이상. 2인분 이상. 주 3회 이상. 3번. 주 3회 이상. 그다음에 그런 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될 때에는 우리가 폭식증이라는 걸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폭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빈도가 자주 있고 양 자체가 2인분 이상. 그러니까 2인분이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대충 상상할 수 있죠. 상상 가능하죠. 또 기간이 그냥 하루 이틀을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1, 2주 이상, 2주 이상 이렇게 지속될 때에는 폭식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 기준을 비춰보면 그 남성들이 많이 하는 회식도 사실은 되게 많이 먹고 되게 주기적으로 자주 갔는데 그럼 남성들도 폭식증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요. 요즘에는 남성 폭식증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남성분들도 이제 감성적으로 많이 이제 풍부해지시고 또 상처받는 일도 많고 또 회식 문화가 사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나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또 술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성이 더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살 안 찌게 먹는 방법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그죠? 노하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술을 회식 자리에 가서 내가 사회생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하게 술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도수가 높은 술을 드시면 안 돼요. 도수대로 칼로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또는 도수 높은 술을 먹어야 된다면 희석을 시키셔야 돼요. 얼음이나 물에 희석시켜서. 또 음식, 같이 먹는 안주를 기름지지 않은 음식으로. 또 미리 약간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술자리 가는 게 더 좋으시고요. 배가 좀 차 있으면 술도 적게 먹을 뿐더러 같이 먹는 안주를 많이 안 드시겠죠. 그렇군요.
또 술을 먹고 나서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좀 2차, 3차 계속 가시면서 몸을 좀 많이 움직이는. 지금 아까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내면의 돼지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결국은 내면을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그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그 첫 걸음은 어디서부터 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자기뿐이 모르고 예. 자기 중심적이다 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를 케어를 잘 못하세요.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어요. 내 몸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 참 깜짝 놀랐어요. 많은 예. 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직장인이나 이렇게 바쁘신 분들한테 예. 던지는 질문이 피곤할 때 재충전 어떻게 하세요? 뭐 할 때 재충전 되세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런 방법을 잘 모르시는 예. 거예요. 그냥 잠자나요? 뭐 이제 이 정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고 많은 걸 성취해야 되는 그런 뇌를 많이 쓰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예. 재충전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나는 뭐 할 때 내가 재충전이 되는지. 내면에 굉장히 이렇게 목마르고 지치고 그런 정말 아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아이를 잘 다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자기 내면의 아이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고요. 네. 원장님께서 이 그 식욕 버리기 연습을 감수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7가지 그 심리적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제일 이제 아까도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다이어트 강박증 걸린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하셨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은 심리적 허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강박 있는 분은 어떤 정도냐면요. 예. 제가 보는 분 중에 아몬드를 15알을 세어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한 끼가 난 아몬드 15알. 아. 그 정도로 강박적으로 그 음식을 예. 컨트롤하고 싶어 하세요. 예. 그런 분들은 사실 내면이 굉장히 무력감이 많은 거거든요. 내가 무기력하고 조절을 못한다고 생각하셔서 음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좀 후하게 줘야 돼요. 나는 아몬드 좀 더 먹고 뭐 좀 다른 음식 먹어도 괜찮은데 예. 너무 자기한테 점수를 짜게 주는 거예요. 좀 점수를 후하게 줘라. 다이어트 할 때에도 위로 음식을 가끔 먹어줘라. 위로 음식이라는 거는 뭐 라면이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가끔가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금기 음식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금기 음식이라는 거는 마치 스프링으로 이렇게 눌러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스프링으로 계속 누를 수 있나요? 그렇죠. 언제 누르지 언젠가는, 못하면 예. 스프링이 튀어 올라오면서 라면 2-3그릇 끓여 먹게 되는 그런 다이어트 실패가 예.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봐라. 난 다이어트 해봤자 또 작심 3일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라면을 드세요. 라면 처방을 합니다. 그래요? 다이어트 강박인 분들에게 위로 푸드 리스트를 적어 오세요. 그래요. 내가 가끔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은 음식을 이제 리스트. 그럼 라면 처방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예. 그러면 라면을 어떻게 먹느냐? 짜지 않게 예. 라면 국물을 많이 먹지 예. 않으면서 우리가 다이어트 기간에도 탄수화물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면발은 조금 적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라면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안 먹으려고 너무 애쓰시는 게 사실 문제죠. 그렇군요. 그 두 번째 이제 그 7가지 처방 중에 두 번째로 여쭤볼 게 음식으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신에게 이제 처벌을 내리는 자기 파괴적 유형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분들한테는 어떤 그 처방이 가능할까요? 살이 한 70kg, 80kg 정도 나가시는 여자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70kg, 80kg 나간 여자분들이 입을 옷도 마땅치가 않고 예. 거의 이제 내가 장애인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세요. 나는 뭔가 장애다. 예. 뚱뚱한 건 장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굿 이미지 상담 연구원을 예. 운영하면서 예. 자존감 프로그램이 가장 환자분들이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요. 폭식이 있거나 비만이 있는 분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근본적인 치유는 사실 내 안에서 나를 높게 평가하는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심리치료가 필요해요.
내 모습이 실제 어떤 모습이냐, 예. 나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사람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자존감도 많이 생기고 예. 그로 인해서 오는 어떤 내 몸도 관리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치료의 기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의 기간에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돌아오나요? 보통 오랫동안 이제 외모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런 어떤 사고 방식 자체가 한꺼번에 바뀌거나 내 자존감이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로부터나 또는 뭐 외부의 환경 또 뭐 학습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낮아진 자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뭐 다 한꺼번에 좋아지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3개월 정도 상담 치료를 받으시면 3개월,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지. 내가 왜 오랫동안 이 부분에만 집착을 할까 하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이어트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사고의 전환이에요. 그렇군요. 다이어트가 막 뭐 안 먹고 몸을 혹사시키고 운동을 뭐 막 땀을 빼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뭘 먹는 게 나한테 좋은가? 또 내 생활 습관은 어떤가? 내 자존감은 어떤가라는 걸 시때때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굉장히 심리가 역시 중요한 요인이네요. 그렇군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음식을 이제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원장님은 어떤 처방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화풀이 유형하시면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흔하게 왜 부부싸움 후에 비빔밥 막 비벼갖고 먹고 있는 이제 혼자서 울면서 식당에서 먹고 있는 주부의 모습 이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화풀이를 밖으로 화를 내면은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게 되지만 내 안에 화를 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울증이 오거나 이렇게 폭식증이 옵니다. 음식으로 나를 학대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음식으로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대신에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 아이 메시지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먹었다면 먹는 거를 푸는 게 아니라 여보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러이러한 마음이었다. 당신이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잖아가 아니라 그건 비난으로 뿐이 안 들리니까 싸움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요라고 풀어놓거나 아니면 친구나 어떤 가까운 가족에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번째로 이제 외모 컴플렉스 아까도 얼핏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외모 컴플렉스로 인한 심리적 허기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렛미인이라는 어떤 뷰티 프로그램에서 주걱턱 여성을 상담하면서 외모 컴플렉스인 여성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주걱턱이다, 살이 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자존감하고 직결돼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냐면 길거리를 지나가면 누가 나의 살 때문에 수근거리나 심지어는 옷가게 가서 옷도 못 사세요. 나한테 맞는 옷이 하나도 없을 거야. 또는 직원들이 나 정도에는 안중도 없겠지. 무슨 옷을 입어도 예쁘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자기를 학대하고 이제 자기 비하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많이 도움이 되셨는데 외모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맞서라.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외모로 지적하거나 놀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가요? 특히 남자분들요. 요즘 살찐 것 같아. 뭐 어제 라면 먹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뭐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평가는 사실 굉장히 매너가 없는 행동이에요. 프라이버시 영역인 그렇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실 잘못하는 사람이 외모를 지적하는 사람이거든요. 외모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당당히 맞서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매너가 없는 행동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탁을 하거나 당당히 맞서라는 거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그런 외모 지적을 하는 분에게 과민 반응을 보인다든지 뭐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뭐 운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뭐 쟤는 저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또 괴롭혀야 되겠구나 놀림감이 되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외모로 놀리는 일은 아주 치사한 일이니까 나를 비하할 이유는 없어요. 그 외모로 지적하는 그분을 탓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7가지 처방 이외에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제가 아는 이제 지인들 중에도 약간 제가 보기엔 강박증이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마다 네. 이렇게 막 자기 배를 계속 만지면서 먹고 약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약간 이러면서 계속 먹는 분들이 이제 남자 중에도 이제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가요? 예. 그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몸짱, 예. 뭐 이제 뭐 식스팩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 자기 조절을 못하면 살이 찐다. 배가 나오면 자기 조절 능력이 없다. 예. 이런 공식이 이제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신 예. 거예요. 예. 예전에는 배 나온 분들이 뭐 돈 있고 사장님이라는 그렇죠. 소리 들었지만 예. 요즘에는 몸이 피트하고 한 분들이 능력도 있고 맞습니다. 자기 관리도 잘한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들이 이제는 여성분뿐만 아니라 남성분에게도 팽배돼 있다는 예. 거죠.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요 근래에 좀 더 생각 없이 먹는구나. 예. 그러면 생각 없이 먹을 때는 가짜 식욕이랬지. 예. 그러면 이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요즘에 왜 그런가? 아, 너무 피곤하구나. 예. 아, 그럼 일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일이 뭐가 예. 있는지 봐야 되겠다. 가족들과 시간을 너무 못 보내서 부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예. 그러면 내 시간, 일과 어떤 개인의 삶, 예. 가정의 어떤 생활 균형을 다시 한번 맞춰봐야겠구나. 예. 또 요즘 내 몸에 대해서 너무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정말 피트니스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차를 과감히 집에 놓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 운동화를 갈아 신으시고 점심시간에 산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세요. 근데 남자분들은 나 운동으로 빼야 해 하면서 항상 합리화가 많으세요. 예. 술자리가 많아서 그렇죠. 예. 또 야근이 많아서. 그렇죠. 예. 근데 생활 속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점심을 드셨으면 뭐 담배를 태우신다든지 낮잠을 자는 시간 대신 예. 컴퓨터를 뭐 보고 인터넷 서치하는 예. 시간 대신에 예. 낮에 햇빛을 쬐면서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죠. 하늘도 좀 보고 예. 요즘 햇빛 많잖아요. 그렇죠. 예. 햇빛은 세로토닌에도 좋고 예. 내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으니까 꼭 생활 속에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욕구 불만이 심리적 허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예. 아마 이제 책에서 언급된 그 욕구 불만은 착한 여자 유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착한 여자라는 거는 사실 내가 뭘 원하나 내 욕구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만 막 맞춰서 사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 착한 여자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예. 굉장히 저에게도 해당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전 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 남의 어떤 그 요구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내 욕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거에는 민감하지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상담했던 분 중에 그 남자친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예. 이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이고 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다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압박감이 있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은데 왜 어떤 자리에 가면은 할 수 없이 먹는 분들이 있죠. 나는 밥을 먹고 왔는데도 또 누가 음식을 권하면 사양을 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저 식사하고 왔습니다라든지 나는 이거 먹을래요. 메뉴를 난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런 샐러드를 시키겠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욕구 불만 또 착한 여자 컴플렉스 그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이어트라는 거는 자기 주장도 잘 할 수 있어야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으시거든요. 내가 지금은 운동할 시간이니까 오늘은 약속 못 잡겠어. 또 나는 오늘 회식해서 약속을 가지만 나는 오늘 여기까지만 먹을 거야. 라고 자기 주장 할 수 있는 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러 가지로 그 다이어트에 대한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끝으로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원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이어트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겁이 나시는 거예요, 다들.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면 고통.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또 막 2-3시간씩 가서 운동해야 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랬죠. 다이어트를 너무 고통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몸을 좀 점검하는 시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사람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내 시간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는 오로지 조금 이기적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만 오로지 우선순위로 둬서 내 몸, 내 마음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그 원장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리가 되게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